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해찬 씨가 먼저 자율형 사립고가 뭐죠?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DJ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이 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이런 판단을 교육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 자율형 사립고가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자립. 네, 6개 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데요.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런 자립형 사립고를 이제 자율형 사립고로 변경하면서 예. 대폭 늘리는 정책을 해요. 서울에 27개 교가 개교를 했고요. 전국에는 51개 교로 확대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고교 서열화, 벌써부터 이런 학력 위주의 문화를 가르친다는 비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자율형 사립화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고 학군의 문제, 뭐 강남 8학군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전국에 51개? 네, 51개. 지금은 42개? 네, 좀 줄어들었죠. 지금 42개.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부 차원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정책을 좀 찬성하는 뉘앙스인데,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됐잖아요. 맞아요. 교육청에서는 이 자사고를 좀 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정부가, 교육부가 부딪히는 양상이 박근혜 정부에 일어났었고, 지금에는 이제 정부도 진보 정부,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들이 대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사고 폐지, 그리고 재지정 평가에서도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기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는 그러면 국고 지원이 없나요? 네, 국고 지원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뭐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국고 지원을 기반으로 자율형 사립형 고등학교를 뭐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각 학교마다 재량에 따라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추가 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율형 사립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권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채로 보장받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고등학교라고 함은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등학생한테 줘야 하는 추가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체육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건너뛰고 그 학교마다 교육 과정들을 임의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조사에 따르면 67%가량 이 국영수 과목으로만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입시 제도에는 훨씬 더 편리하고 용이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전반적 그림을 그려보면 국고 지원은 부분적으로라도 아무튼 덜 받으면서 학비는 좀 비싼 거죠. 네, 교장이 재량권으로 보통 설정할 수 있고요.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비해서 보통 한 3배가량 학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신지혜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형이니까 학교의 설립 이념에 맞추어서 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좀 정해봐라. 그럴 때 이제 일부 학교들은 그럼 종교적 이념이니까 종교교육 같은 걸 많이 하겠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고 보니 국영수 위주로 하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입시에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데 더 골몰했었던 것이죠.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서울시하고 전라북도 이런 데서 뭐 평가를 한 5년에 한 번씩 받아서 점수가 미달하면은 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니 당신들은 이제 자율형 사립고 그만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둘러싸고 뭐 평가 기준 점수를 올렸네 안 올렸네, 뭐 까다로워졌네 안 까다로워졌네, 뭐 좀 미세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대폭 축소하거나 없앨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의 기본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유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국민적 반발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더 커질 것이 우려스러우니까 편법으로, 꼼수라는 말 쓰겠습니다. 꼼수로 평가 기준을 교묘하게 높이고 자사고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폐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뭐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다소 이렇게 국영수에 치중된 부분이나 이런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최초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 자사고를 착안한 의의, 교육의 다양성 확대,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양질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 이런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정도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위원장.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있는 재지정 평가의 논란은 그 우리 자사고를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와는 사뭇 좀 다릅니다. 이 평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응당 자사고가 받아야 하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계속 주기별로 바뀌는데 자사고 한번 채택되면 뭐 평생 자사고
자사고 하면 할 수 있겠나요? 사실 제도적으로 이 자사고가 우리 운영의 그 설립 목적에 맞추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면 계속 운영하게 해주고 아니면 다시 그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과정들을 밟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응당 자사고가 거쳐야 할 과정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 평가와는 달리 평가와는 별개로 이 자사고 자체는 한국의 고교 평준화라고 하는 가장 큰 이념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두 다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일반고를 중심으로 한 그 고교 시스템 자체를 그 교체를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보면 물론 공부를 잘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부모의 재산 그다음에 그 뭐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비가 우선 뭐 3배라고 하니까요. 네, 한 몇천만 원까지 달하는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 학비를 대지 못하면 그 친구는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에는 딱 입시에만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반고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국영수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은 대학의 입시에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고교 시스템 자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좀 다양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경기도 모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운영위원 참여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군이랄까 이런 게 강남이나 서울시대보다 좀 낮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제가 밝히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지역 중학교에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목표는 아이들을 자사고에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형평상 목동이나 강남 같은 데로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애가 고등학교 간다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중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켜서 자사고를 보내면 비록 부모님 집은 그 좋은 학군이 아니더라도 양질의 교육, 정말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자사고는 입학 시험을 봅니까? 뭐 입학 시험 네, 별도의 그렇죠. 입학 절차를 거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내신이요. 그런데 만약 자사고가 폐지되면 일반고가 정상화되고 평준화가 될 거냐? 그게 아니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느냐? 지역별 학군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제 외고라든가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게 된다면 강남 8학군의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해서 오히려 특정 학군을 중심으로 한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교육열 과다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교 평준화라는 게 저는 좀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학 가는 것들, 대학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이 고등학교 안에서 성적별로 대학을 가게 돼 있고, 대학을 또 평준화시키면 또 취업을 할 때 누군가는 성적에 따라서 좋은 기업에 가고 누군가는 좀 낮은 기업에 가는데, 그걸 마치 어떤 절대 이상처럼 추진하려고 뭐 자사고를 다 폐지하고 그런다는 게 왜 국민적 공감, 학부모들의 공감을 못 받는가. 정작 그런 정책을 또 추진하는 분들은 자녀들 대부분 또 외고에 보내서 졸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이 이상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공감을 못 받는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학부모들의 공감을 못 받는 것은 이게 단순히 고교 입시 혹은 고등학교 시스템만으로 한정지어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대학 평준화 시스템이라던가 뭐 대학 뭐 공통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다른 형식의 정책으로 함께 세트가 되어서 이 중등, 고등, 대학 과정까지 총체적인 좀 변화가 있는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그것이 맞는 방향이다. 우리 모두 다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에 재산의 여부, 부모의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자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리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자사고들 지금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마땅한 사실입니다. 뭐 그래서 일단 평가 거부 논란이 있다가 자료를 일단 다 제출해서 평가를 받기로 했어요. 평가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그 다음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 소송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평가 결과 다 탈락이다 이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뭐 그런 과정이 될 텐데, 결국 그래서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논점이 아니라 자사고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논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조금 아까 정해찬 씨가 완전히 외고, 과학고, 자사고 이런 거 다 없애면
결국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지역적 심화만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신재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40개 넘는 자사고의 목록 중에 22개가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예. 각 광역별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에만 22개가 몰려 있는 거예요. 전 그것만 봐도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학군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가치,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그 학생들이 동등하게 이 학군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거라면 오히려 다른 방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역에 하나씩만 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나아가야 할 가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그 교육권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 모자라면 지역에 자사고를 좀 더 지으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늘리자.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평균적인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대안 없이 자사고와 외고등을 폐지했을 때 경기도 모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과 예. 강남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될까? 아예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차단되는 게 잠깐만요. 더 불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두 분한테 너무 이상론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외국어고는 정말 외국어에 특화된 교육을 해야 되고 과학고는 정말 과학에 특화된 교육을 해야 되고 자율형 사립고는 정말 그 건학 이념에 맞는 정말 특별한 교육을 해야지 이 세 가지가 다 입시 위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동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장희찬 씨. 그렇죠.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어쨌든 중학교 때 공부 잘하지 못하면 외고, 과학고, 자사고 어디도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외국어 잘하는 친구, 과학 잘하는 친구, 내지는 특별한 어떤 것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발전한다면 신지혜 위원장도 그건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그 가치랑 똑같고, 근데 지금 일단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 유력 학교에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 때나 뭐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거기서 계속 탈락하게 되는. 사실 근데 그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조차도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가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학교를 하나씩 특수하게 만들고 어떠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고등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공립 그 학교에서, 그 국공립 학교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녹색당의 대안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를 모두 다 그렇게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면 통합 고등 네트워크 과정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학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학교 가서 강의 듣고 막 이런 그런 것이죠. 외부에서 수학이나 혹은 알겠습니다. 과학이나 알겠습니다.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건 이상론이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네요. 장희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평가 기준과 관련된 이 논쟁에도 자사고에 나아갈 길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사고 연합회나 학부모들이 평가 기준 바뀐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 그리고 다양한 진로 인성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은 자사고한테 유리한 항목인데 배점이 낮아졌고, 사회통합 전형,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여기에 진학하는 확률에 대해서는 지금 자사고에 불리한 입장인데 여기 배점이 높아졌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사고가 생각보다 학생과 학부모는 지금 잘 만족시키고 있고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다양한 인성이나 진로 프로그램을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통합에는 점수가 낮은 만큼 자사고에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보완만 좀 더 갖추면 될 뿐이다. 이게 저는 이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도 자사고의 현재 장단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 이 사회통합형 혹은 취약계층 청소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지정 평가 기준이 그렇게 수정되었으니까 더 나은 그 지표로 우리가 얼마나 자사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양쪽에게 고교 평준화만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특별한 교육을 할 학교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길 전 부탁을 드리고,
또 한편에서 특별한 교육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특별해야지 우리가 입시 교육 더 잘합니다 갖고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양쪽 다 서로 가져야 그나마 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뭐 짧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주 짧게요. 근데 교육에 이제 당장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좀 더 소통을 교육청에서 일찍 해야 되지 않았나. 맞아요.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바뀐 평가 기준을 던져준 것은 맞아요. 이 교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소통이 너무 없다.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적은 신재 위원장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일찍 대화와 토론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혼란스럽게는 하지 말아야 되죠. 자, 오늘 이슈 토크 자유형 사립고 평가 논란 다뤄봤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천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